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일드맥스 울트라 옵션 인컵 전략 ETF, 줄여서 울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울티는 8월에는 한국인 순매수 2위로 1억 9,237만 달러를 매수했다고 하네요. 역시 레버리지의 민족답게 배당도 레버리지로 화끈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토스증권에서 확인한 최근 정보는 배당 수익률이 연 119%로 주당 배당금이 연 8,755원입니다. 횟수는 최근 12개월간 37번으로 매주 배당을 줍니다. 이 상품을 이해하려면 우선 커버드콜 옵션 인컴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커버드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간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그 주식의 콜옵션을 팔아서 얻는 수익을 나눠주는 상품이 바로 커버드콜입니다.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도 오른 것에 대한 이익은 얻을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얻게 되고 주식이 하락할 때 손해는 같이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프리미엄을 팔아서 주식 하락의 손해를 일부 메꾸긴 하지만 결국 상방이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는 투자 구조인 거죠. 울티는 15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보유한 종목을 커버드콜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액티브 펀드 운용이라서 종목 선정과 커버드콜의 정도, 하락 방어를 위한 풋옵션 매수 같은 것들을 알아서 잘 한다고 하네요. 보유 종목들을 보면 좀 익숙한 종목들이 자주 보이죠? 토스증권에서 거래량 상위에서 자주 보던 친구들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변동성입니다.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폭이 큰 주식만 골라서 편입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주식이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높거든요. 액티브 펀드 방식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골라서 커버드콜 방식으로 운용하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러니까 높은 분배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지만 어쨌든 여러 종목을 모아놔서 어느 정도 분산 투자 효과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울티는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모아서 옵션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주요 전략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올라서 돈을 벌면 좋긴 하지만 그건 두 번째인 거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위아래로 무빙이 살벌하죠? 그런데 이건 배당을 반영한 수정 주가 차트입니다. 수정 주가를 해제하고 그러니까 배당금을 제외하고 가격만 가지고 보는 차트는 이렇습니다. 배당을 제외한 가격만 따지고 보면 사면 큰일 나는 차트네요. ETF 체크에서 확인한 가격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신 설정을 토탈 리턴으로 바꿔서 배당을 포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수익이긴 합니다. 특히 주배당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으로 보면 배당은 123%를 받았지만 주가 수익이 무려 마이너스 98%입니다. 어쨌든 합쳐서 보면 25%를 벌긴 번 거죠. 분배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부터 주배당으로 전환이 되었고 한 주당 0.1달러 내외로 분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을 봐도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비슷하게 비교적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주당 0.1달러를 한 달에 4번 주니까 대충 한 달에 0.4달러씩 배당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연 1.3%로 비싼 편입니다. 울티 종목을 보다 보면 또 커버드콜 종목들을 보다 보면 ROC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ROC는 Return of Capital의 줄임말로 한국말로 하면 자본 환급입니다. ETF에서 벌어들인 이익이나 배당금이 아닌 투자자의 원금을 돌려주는 성격의 분배금입니다. 최근 분배금에서는 12.82%가 자본 환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OC가 많을 때는 100% ROC일 때도 있습니다. ROC는 결국 수익이 없는데 배당금은 유지하고 싶어서 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ETF의 순자산 가치인 NAV를 줄입니다. 또 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ROC는 세금을 안 내지만 미국인 입장에서는 이건 투자 원금이니까 세금이 없죠. 한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배당의 원천을 따지지 않고 과세하기 때문에 원금을 돌려받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ROC를 엄격하게 따져보면 조삼모사 느낌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달러에 울티를 매수했는데
1년 뒤에 분배금이 5달러가 나왔습니다. 그중 4달러는 주식 배당이나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왔고 1달러는 ROC라고 해봅시다. 미국인이라면 4달러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한국인인 우리는 5달러 전체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미국인은 1달러는 ROC로 처리를 했으니까 매수 가격을 10달러가 아니라 9달러로 조정합니다. 1년 뒤에 주식을 15달러에 팔았다면 미국인은 6달러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이고 한국인은 5달러의 양도 차익만 발생한 거죠. 결국 과세되는 금액은 총 10달러로 같지만 미국인은 배당 4달러, 양도 차익 6달러, 한국인은 배당 5달러, 양도 차익 5달러가 됩니다. 미국인이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인 우리 입장에서 배당은 15.4%, 양도 차익은 22% 세금을 내니까 배당이 좀 늘어나고 양도 차익이 좀 줄어드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 미국 주식 양도 차익이 많아서 울티에서 양도 차익을 좀 줄여야 하는 경우, 또 다른 배당이 많아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미국 주식 공제한도 250만 원을 못 채워서 양도 차익을 좀 늘려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상품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또 여담으로 ROC가 꼭 나쁜 것이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특히 커버드콜 상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으로 주는 배당은 미국 세법상 ROC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보자면 옵션 프리미엄으로 번 돈이니까 원금을 깨서 주는 건 아닙니다. 옵션 장사로 번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배당은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니까 배당은 ROC로 받아서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과세 이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QQQI 같은 ETF는 우리는 ROC 100%로 배당을 지급한다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 장점이긴 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의 배당에 대해 세금을 낼 때 배당의 원천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ROC든 주식 배당이든 똑같이 15.4%를 내야 하니까요. 대신 절세 전략으로 양도소득을 줄이고 배당소득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ROC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금을 줄여서 배당금으로 바꿔주잖아요. 울티의 장점입니다. 일드맥스에서 나온 다른 종목,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나 MSTR 같은 기초주식 한 개를 가지고 만든 상품에 비하면 분산 투자가 나름 되어 있어서 그래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물론 이게 일드맥스 상품 중에 안정적인 거지 진짜로 채권처럼 그냥 안정적인 그런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주배당이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죠. 목표 분배금이 있다면 분배금 나오는 것을 보고 언제 팔지 세밀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금이 높아지면 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바꿀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변동성이 높고 주가는 거의 하락할 거라고 봐야 합니다. ROC로 원금을 돌려받는 부분도 배당소득을 내야 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ROC로 1달러를 배당받으면 주가가 1달러 감소하겠죠? 그럼 양도소득은 줄어들고 배당소득이 늘어나니까 이미 다른 주식으로 양도소득을 많이 쌓아놓은 투자자라면 22%의 양도소득세를 15.4%의 배당소득세로 바꿀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주식으로 번 게 없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양도소득이 있는데 배당소득을 내야 하니까 더 큰 손해가 됩니다. 또 운용 보수가 비싼 것도 단점입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상품이라서 경우에 따라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건보료 상승이 될 수도 있는 것도 단점이죠.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배당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연말이 되었을 때 울티 같은 초고배당 ETF를 1억 원 매수합니다. 초고위험, 초고배당 상품이라서 주가는 10% 하락했지만 배당은 10%를 받았습니다. 결국 양도소득 2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 늘어서 수익은 똑같이 2천만 원입니다. 양도소득 2천만 원일 때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385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1천만 원, 배당소득세 1천만 원으로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165만 원, 배당소득세 150만 원으로 합이 315만 원입니다. 결국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을 산다면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세금은 적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울티 같은 커버드콜 상품은 상방이 거의 막혀 있는 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10% 하락했다가 10% 상승하는 상황을 보죠. 상당히 빠르게 하락하고 V자 반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S&P 500 커버드 콜을 보면 S&P 500이 10% 하락하면 커버드 콜은 9% 정도 하락합니다. 1%는 옵션 프리미엄 매도로 상쇄가 어느 정도 되겠죠. 이후 S&P 500이 다시 10% 상승하면 그냥 일반 S&P 500 ETF는 따라 올라와서 원금을 거의 회복하지만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회복을 잘 못합니다. 결국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데 하락은 따라가고 상승은 못 따라와서 장기적으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국 상품 특성상 하락했다고 함부로 물타기 하면 원금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권할 만한 투자 방법은 분할식 매수가 아니라 한 번에 매수하고 가만히 둬서 높은 배당으로 원금을 회수하고 이후 배당은 순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만들거나 연말에 절세를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잠시 편입했다가 세금 구조가 맞춰지면 다시 파는 방법 정도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